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술창작가 인공지능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금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인데, 어, VR 장비, 가상현실 장비를 눈앞에 착용을 하고, 어, 그, 그 장비에 보여지는 이 디스플레이 장치에 보여지는 장면을 보는 걸 이제 메타버스라고 생각해서 메타버스는 곧 가상현실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 그게 다는 아니다. 그게 다는 아니다. 뭐가 더 있냐? 뭐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메타버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가상현실에서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기술만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 가상현실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경험이냐라고 하면 사실 어, 기술적으로 VR 장비를 보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TV를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새롭다라고 느낄 수 있기는 한데 어, 여기 증강현실도 들어가고요. 어, 혼합현실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 TV, 컴퓨터 모니터, 웨어러블 장치의 디스플레이 등등 이 모든 걸 포괄하고요. 새로운 경험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일 수도 있고 기존의 경험을 새로운 기기를 통해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어, 새로운 방식의 사고를 기존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서 보는 걸 수도 있고요. 혁신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어, 문화, 문화, 사회, 혁신적인 기술과 어, 기술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통합된 사회라고 보는 편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오히려 새로운 걸 상상해낸다거나 하는데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가상현실 TV 모니터 여러 디스플레이라고 하니까 이 경험이 시각에 의존하는 경험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감 이상의 실감 컨텐츠를 체험하는 걸 목표로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무언가 기존의 것에 더해서 새로운 게 하나씩은 보통 붙기 때문에 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리고 보통 보통은 상상을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상상을 못했던 혹은 상상했던 만화나 영화에 등장했을 법한 그런 것들을 어,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거에 좀, 오, 신기해. 마치 이렇게 이제 지금 이것도 역시 미드저니로 만들어낸 이미지인데, 이렇게 장비를 끼면 현실에 없을 법한 이미지들이 보인다든지, 이런 영화 속 애니메이션 세계 같은데 들어가 있다든지 하는 몰입감 같은 거나 조금 이세계적인 그런 풍경 같은 걸 보게 된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강조된 그림인 것 같아요. 외계 행성에 가 있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공룡이 사는 곳에 가 있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SF 영화가 있어요. 그전에는 극장이나 아니면은 뭐 집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데서 모니터로 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마치 그 영화 속 공간에 직접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물론 그 정도의 디스플레이가 받쳐주는 것들이 아직 뭐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아무튼 곧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AI의 발전을 목도한 것처럼 아무튼 곧 다가올 미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간단하게 분류를 해보면, 일단 디지털 세계이다. 그러니까 뭔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이런 걸 보통 기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 같은 걸 해결할 수 있는데, 지구에서의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이 부족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계속 이제 자원의 고갈, 환경의 파괴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편인,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자유로운 편인 세계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짐에 따라서 디지털 공간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다. 근데 이제 완전히 가상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지구상에 있는 공간에 디지털 세계를 매핑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기술이 계속 이제 더해지는 혹은 곱해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 진화를 하게 되는데,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제일 그 선두에 서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온라인 게임과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게 있다. 온라인 게임은 3D로 많이 이제 나와 있거나 VR 장비를 사면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되어 있거나 처음에 이제 하게 되는 게 보통 그걸 게임기로 접하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장비를 판매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먼저 발달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꼭 메타버스에 필수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안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저 기술이 적용이 안 된다고 또 메타버스가 아니진 않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의 완성을 위해서 어, 저런 것들이 엄청 큰 도움이 될 거고 개념 정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얘기로 등장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부터 이 첫 장에서부터 강조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사용자가 새로운 경험을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그 어떤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공간 자체가 현실의 공간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공간에 들어가 있는 아바타를 만들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바타라고 하는 게 그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그 가상의 육체가 있어가지고 그 육체가 나를 대신한다, 이런 개념만 아바타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인스타 아이디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런 것도 아바타일 수 있고요. 인스타 계정을 여러 개 만들었어. 그러면 아바타가 여러 개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고요. 계정마다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유튜버가 돼보기로 했어요. 그 나를 촬영을 해. 그 촬영을 한 모습이 본인 그 자체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할 때의 유튜버로서의 내가 따로 있어. 그런 그 역할 분담 같은 것들 생각을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아바타 같은 걸 많이 체험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없었던 경험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SNS나 인터넷 그 사회에서 경험을 해봤던 것들이 이 이름으로 지금 다 통합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편이 자연스럽겠습니다. 개념으로 세 가지를 알아봤어요. 디지털 세계에서 진화하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 이런 것들이 지금 강조되고 있구나. 저는 모든 것들의 통합이라는 걸 강조를 해봤고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걸 통합하는 거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뭐가 진화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를 뽑았어요. 실시간성, 그다음에 자유도, 참여, 가상경제,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뽑았습니다. 꼭 실시간이어야 하냐? 이것도 또 꼭 반드시 라는 게 이제 붙어야 되는 건 뭐도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디지털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유튜브 라이브를 볼 수 있다. 아니면 메타버스 그 가상 공간에 모여서 콘서트를 즐길 수 있다. 뭐 인스타에서 라이브 방송을 본다. 게시물들을 보고 실시간으로 뭐 댓글이나 채팅 이용해서 대화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인터넷, 채팅, 방송, 이런 것들의 실시간적인 특징,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텍스트로 이루어졌던 것들, 그리고 전화 통화로 이루어지던 것들이 영상 통화, 아바타들의 대화, 교류,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게 되는 온라인 게임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의 이제 특징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아바타, 독특한 경험을 새로 하게 될 수 있고 다른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지금 여기도 상호작용, 1번에도 상호작용, 2번에도 상호작용,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주된 이제 키워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업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메일로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뭐 LMS에 댓글로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서 메타버스에서의 교육으로 가고 있는 중이지만 실시간성은 상대적으로 약한 대신에 수업을 그냥 듣고 싶을 때 들어도 되고 팀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는 자유도가 높다. 그래서 뭐 모든 걸 다 갖춰야 된다라기보다는 구축하고자 하는 세계에 대해서 비중을 어디에 더 두느냐에 따라서 형태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다. 예를 들면 수업이 기존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던 그런 방식에서 떠나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교육적 상호작용,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일종의 메타버스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온라인, 오프라인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이런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국가나 이런 거에 이제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용자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미 유튜브나 각종 SNS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도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이런 거에 구분을 두지 않는다는 특징이 조금 특이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온라인에서 뭔가 결제를 했는데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이 낯설지 않아요. 이미 익숙해. 이미 익숙한데 그것들이 이제 어떤 식의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에 온라인 게임의 요소를 가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계속 이제 융합돼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나 아이템들이 나오다 보니까 신박해, 메타버스 이렇게 이제 느껴질 수는 있는데 사실상 지금 다 처음 보는 개념들은 아닐 것이다. 처음 보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나랑 동떨어진 엄청 동떨어진 새로운 거야. 그냥 외면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강조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사실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와 있다. 들어와 있다라는 표현도 좀 어색합니다. 이미 모든 걸 경험하고 있다. 기술이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가는
중이고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들을 따로따로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걸 통합해 나가는 그런 중인 것이다. 4번에 이제 가상경제 붙여놨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면 시장이 생기거나 어, 교환, 거래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데 그 실세계에서는 그런 이제 상거래 행위를 여러 가지 이제 화폐 단위를 사용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온라인 쇼핑의 예를 들었는데 온라인 쇼핑도 기존 통화를 사용해서 거래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어, 여기 이제 문제가 전 세계적인 사용자 기반을 갖추고 있고 각국의 통화들이 다른 것들도 좀 복잡하고 보안이나 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해서 어, 통화의 자유도, 통화의 통합 이런 측면에서 이제 또 필요하고 안보, 보안, 암호적으로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런 기술도 필요해서 블록체인이 여기에 이제 붙게 되는데 블록체인이 이제 붙었을 때 제일 그 강력하게 쓰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가상화폐여서 블록체인이 비트코인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이 메타버스의 필수적인 내용으로 같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이제 가상 경제를 구축하게 될 수 있다. 뭐 가상 경제라고 하는 말도 그럼 또 처음 들어보는 말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대학생 때 싸이월드가 등장해서 이미 그때 도토리를 사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가상 경제였을 수 있어서 이미 오래된 개념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일전에 네이버 리뷰 쓰는 숙제를 하고 포인트를 쌓아보자 이런 걸 경험해 본 적도 있는데 그런 포인트가 쌓이는 것 자체 뭐 지금 우리나라 원 혹은 달러 뭐 이런 걸로 환산이나 환전 같은 게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기존의 화폐 단위가 아닌 무언가로 거래가 가능한 그런 이제 것들을 가상경제, 가상화폐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중점적인 특징 중에 하나로 보면 사실 실시간성 자유도 참여 가상경제 이런 말도 있고 앞에 디지털 세계 진학 경험 이런 말도 있고 그렇지만 어, 얘는 이 세계 자체가 기존 세계의 반전, 전복 이런 의미가 더 강해서 얘를 통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시스템의 변화, 시스템의 진화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국가라는 시스템이 계속해서 필요한가? 기축 통화 아니면 그냥 국가 자체가 표준화하고 있는 통화라는 개념이 필요한가? 나라는 자아는 하나여야 하는가? 이런 종류의 이제 질문, 고정관념, 선입견 같은 거에 대해서 제약 없는 답변을 내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의 실질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가상 경제 같은 거는 기존의 중앙 집권형인 어떤 구조에서 기업의 구조도 그렇고 국가의 구조도 그렇고 그런 구조에서 굉장히 분권적인 개인 개개인이
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이제 시스템의 붕괴까지는 좀 그렇고 아무튼 시스템의 혁신적인 진화 같은 것들을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라는 측면에서 뭔가 이게 약간 VR 장비에 국한돼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훨씬 더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런 이제 표면적인 단어들에 갇혀 있기보다는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질문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게 된 해답이냐라는 거에 관심을 더 가져보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이런 질문들이 지금 사회의 진화를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 사회의 진화에 대해서 기술적인 해법으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회와 문화와 예술과 기술의 통합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 보면 굳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하고 의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있다며 메타버스 이미 있고 이미 경험을 많이 했고 활용이 이미 많이 되고 있을 건데 어디에 활용이 되고 있으며 거기서 또 새로운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활용 분야를 소개하려고 하나 적어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바타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에서 의상을 구매를 해서 현실에서 받아서 입어 이런 활동도 충분히 이제 메타버스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경험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상현실에서의 패션에 대한 얘기, 증강현실에서의 패션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적어두었습니다. 가상현실 공간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나를 대체하는 아바타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아바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바타가 입을 수 있는 의상이 물론 우리는 패션쇼만 봐도 저런 걸 어떻게 입고 다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전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이쁘다 입고 싶지만 내가 저걸 입고 길거리에 다닐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워낙에 가상현실이라는 게 제약이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그렇다고 막 엄청 파격적인 무슨 의상이 등장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다양한 의상, 제약 없는 의상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상점도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패션계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환경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는 하는데, 그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로 패션도 손꼽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인데, 만들고 버려지는 것들도 많고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도 많고요. 그리고 필수적인 소비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이고,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될 수 있다. 아바타가 있고, 아바타가 입고 있는 명품 브랜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가상 현실 세계에서 아직은 그 이미지 구현이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이런 공간, 제페토 같은 공간이 있고, 거기 이제 브랜드샵 같은 것들이 오픈이 되면 거기 이제 들러 쇼핑을 하면서 구매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그런 세상이다. 아직 공간의 형태가 이런 이미지 정도에 이제 머무르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온라인 전시를 하나, 온라인 공연을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의미에서 메타버스 전시 그 학기 프로젝트이기도 하죠. 그런 걸 이제 봤었는데, 이미지가 이런데 아직 기술적으로 머무르다 보니까 어, 초등학생들이 하는 활동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하는 거에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가 일어난 지 또 30년 채 안 된 것 같은데, 그 처음에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 등장하기 시작하던 그 시점에 폭발적인 증가를 떠올려 보면, 이런 것도 이제 선점을 하는 새로운 방식의 쇼핑을 선점을 하는 게 얼마나 이르냐 누구냐 어떤 형식이냐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의 활용 분야로는 교육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다. 뭐 교육이 막 엄청 또 새로운 분야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또 새로운 분야는 아니다. 이미 인터넷 강의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 있고, 심지어 이 강의도 인터넷 강의고요. 여러분들이 대학 오기 전에 그뭐 수능을 준비한다든지 하려고 봤던 수업들도 인터넷 강의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대학에서는 LMS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좀 더 그 3D스러운 공간으로 구현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어, 이제 기존의 교육이 어, 소규모의 클래스들이 있어서 그 소규모의 클래스들마다 담당하고 있는 강사나 선생님이나 교수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강의도 하고 과제도 내고 시험도 보고 막 모든 걸 전담했었다면 어, 교육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이 과목만 해도 수업도 들어야 되고 출석 체크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학기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이런데 어, 선생님 한 명의 학생 다수인 경우들이 많지만 선생님 여럿의 학생 다수 이렇게 돼서 강의를 하는 사람 따로 그리고 뭐 시험을 하는 사람 따로 막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것들에 대한 예로 제일 대표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이런 것일 수 있고 또 다른 거는 상호작용이 또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 교육 교육에서는 이제 어, 대형 강의가 이제 뭐 초대형 강의가 될 수 있다. 그 수능이라는 시장 규모를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대학의 강의들도 그렇고요. 유치원의 수업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이제 강의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그에 대한 오프라인 케어는 더 소규모의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새로운 경험으로는 부동산이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온라인으로 가면 어떻게 바뀌게 되겠냐? 온라인으로 갈 수는 있는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 생각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의식주에 대한 것들일 수 있는데, 그 인간이 인간 사회 문화를 구성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요소들 중에 의식주가 있으니까 사람이 아바타로 대체된다면 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아바타가 밥을 꼭 먹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으니까 거기서 식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하면 좋을 수도 있고 재밌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의 식생활 같은 걸 어, 온라인으로 가져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봐야 된다던가 하는 것들이 어, 온라인 상점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 온라인 상점에서 그 예를 들면 뭐 이마트 뭐 예를 들면 마켓컬리 어, 쿠팡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이 이제 식생활에서의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겠고요. 패션의 생활은 좀 아까 봤고요.
그러면 이제 주거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실생활에서의 그 부동산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을 해서, 예를 들면 직방, 다방 이런 데서 방을 봐야 돼. 새로 이제 학기 개강하면서 또 월세방을 옮기고 싶어졌어. 아니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숙사를 보고 싶어. 요런 이제 필요도가 있을 때 이미 구축되어 있는 그 3차원 공간, 온라인 공간을 보고 어, 선 판단을 해보는 요런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그 융합된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여기서 이제 써놓은 것들은 오프라인하고는 전혀 이제 상관없이 온라인 자체의 집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거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전시공간 만들기를 했단 말이죠. 전시공간 만들기를 했었을 때 그 공간 자체에 대해서 미술 작품이나 공연 자체에 대해서도 값어치를 매겨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고, NFT 같은 것들이 이제 되겠죠. 거래가 가능하고, 어,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나는 단칸방에 사는데 해변이 보이는 이런 이제 가상 공간들을 마련을 해놓고 거기에 현실에 못 지을 것 같은 집들을 지어놓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거나 임대해서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용자 경험을 누리거나 한다는 측면에서의 이제 주거여서, 원래 우리가 이제 필수적인 주거로 생각하면 엄청 더운 걸 피하거나 엄청 추운 걸 피하거나 맹수로부터의 이제 뭐 보호가 필요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그 아기돼지 삼형제가 지은 것 같은 집들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도 음, 뭐 어떤 위험일까요? 그 혹한이나 혹서 같은 맹수 같은 위험이 아니라 어, 현대인의 위험, 주거적인 위험, 고립, 높은 물가, 인구 밀도, 환경 문제, 그다음에 치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주거와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빈부,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또 뭐 이 공간에 들어가면 이런 해변이 보이는 집을 가상으로 임대하거나 사가지고 누리는 게 마냥 가능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개발하거나 디자인해 놓는 사람들이 또 이걸 헐값에 팔지는 않기 때문에 어, 이게 또 그런 문제를 마냥 해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처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고안되던 당시에 글들을 읽어보면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는 엄청 부자들만 누릴 수 있지만 메타버스에서는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사용자 경험이 가능해진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그런 체제 자체의 전복, 시스템의 변화, 진화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일단은 현실에서만 가능할 것 같은 부동산을 메타버스에서 가능하겠냐? 오케이, 가능하다. 그래서 메타버스 건축뿐만이 아니라 가상 건축뿐만 아니라 현실 건축의 디지털 복사판,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법한 분야 중에 하나로 예술이 이제 대두될 수 있는데, 역시 예술 작업을 하려면 어쨌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대한 제약을 벗어나거나 완화하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활용 분야가 될 수 있겠고요. 작업 방식, 작품, 그다음에 다양한 사용자, 대중들, 관객들과의 상호작용, 만남의 형태가 바뀌는 것도 그럴 수 있겠고요. 사용자 경험이 시각이냐 청각이냐 뭐 이런 데서 이제 머무르던 게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게 되면 실감 컨텐츠로 확장이 되는 이런 것들도 새로운 분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현실에 대해서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포켓몬고 같은 내용인데, 그 중첩되어 있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의 구현이 CG가 아닌 방식으로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제일 특별하게 새로운 경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곳에서 관람을 하고 있는데 뭔가 거기에 이제 새로운 세상이 하나 더 존재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관람의 방식, 경험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 훨씬 더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작품의 거래 같은 것들도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NFT를 통해서 거래하고 소유권이 주장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